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실제 사주를 가지고 핵심적인 쟁점을 위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명입니다. 개해년, 을묘월, 정유일, 개묘시. 이 사주의 핵심은 이제 주인공이 정화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 정화의 기질,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죠. 일주까지 포함하면은 정유라는 어떤 그런 이 본질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질로 바탕으로 해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예측이 되죠. 또 더 소중한 부분은 이제 월지라고 해서 태어난 월령, 나를 좌우하는 어떤 근본 바탕이죠. 요 월주 부분이 월지를 비롯해서 월간까지 월주는 나를 어떤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좌우하는 근본 바탕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바탕은 확인이 됐고, 정유라는 어떤 인물이 어류라는 이런 어떤 환경적 바탕에서 살아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전체를 이제 아우러서 이 사주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야 되겠죠. 짜깁기를 해야 되겠죠. 짜깁기. 이 모든 기운들이 다 나한테 암암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8자를 한꺼번에 이제 포괄적으로 짜깁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 정화가 묘월이라고 해서 을묘월인데 요 자신은 인성이라고 하죠. 육친에서는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 아닌 편인, 치우칠 편자 편인, 편인은 조금 자의적인 어떤 생활을 원하는 사상이고, 또 얽매임을 조금 싫어하는 정인보다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얽매여 틀에 박힌 걸 조금 싫어하는 그러한 인자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찌됐든 대성적인 차원에서는 나를 살려주는, 나를 지탱해주는 인자가 월지에 뿌리박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지에도 인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사주는 8자밖에 안 되는데 나를 보좌하는, 나를 지탱해주는 기운이 월지에 있는 이 두 글자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또 시지에까지 나를 또 생조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나를 지탱해주는 알 수 없는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지만은도 나쁜 의미에서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오복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자리해야 되는데, 한 가지 기운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또 좋은 기운들이 들어올 자리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조금 과하다, 과잉 어떤 보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뭐 돈이 있고 없고 관운이 있고 없고 따라서 내가 중심이 잡혀 있어야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인성이 다소 과하더라도 어떤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 나머지 글자들을 보니까 또 인성을 도와주는 이 강한 인성을 또 수생목, 내가 화사주니까 목이 인성이죠. 그런데 또 수생목, 또 수생목 하는
이런 또 수가 하나, 둘, 세 개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수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관성인데, 관성은 원래 여명에서는 남편이고 남자의 인연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어떤 인성이 충분한데 또 남자라는 존재가 와서 또 나의 뿌리를 또 강하게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언뜻 보면은 나의 뿌리를 또 강화시켜주는 남자의 인연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또 내 뿌리가 튼튼한데 또 그것을 또 거기에 물을 주고 뿌리를 키우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과일나무를 따져도 뿌리와 열매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저 뿌리만 튼튼하면 무성하면 또 그것도 안 되겠죠. 뿌리 식물은 뿌리 채소는 뿌리가 튼튼하면 그만이지만 또 어떤 열매 채소나 열매 과일은 뿌리와 열매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뿌리를 더 강화해주는 요런 에너지는 좀 불필요한 에너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유불급 상태니까. 그래서 요 사주팔자의 주인공으로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관인상생, 우리가 관이 나를 극할 적에는, 극단적으로 관이 나를 힘들게 할 적에는 인성이라는 인자가 그 사이에, 나와 관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관의 횡포를 막아주는 그런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경우는 인성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 또 그 인성을 강하게 밀어주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얼른 보면은 관인상생으로 무난하게 연결될 것 같지만은도 실제 상황에서는 다소 과유불급, 많이 먹고 있는데 또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은 인성을 과잉 생산하게 하는 그런 간접적인,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관성을 좀 제거해 주는 것이 뭔가 좀 홀가분해질 수 있고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관성이 배우자인데 배우자를 맞아들이면서 좀 더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정신적으로 조금 뭔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배우자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을 조장하는 그런 어떤 관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주인공 입장에서 울로에서는 이 관성을 좀 기반시키거나 극제하는 운이 오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강한 어떤 인성을 내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같은 비급, 화운이 와서 나와 인성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이 강한 인성과 관성마저도 이겨내고 흡수할 수 있는 비급운이 오는 것도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성이 과하면은 죄로서 제거긴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 과한 상태를 좀 극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다,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죄를 불러와서 인을 좀 극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 근데 실제 요분은 일지에 유금 죄가 있어서 제거긴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다 약간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1대1로 보면 강력하게 제거인을 하지만도 실제 이 운명의 사령실은 말 그대로 목이고 모광절의 목이기 때문에 금도 그렇게 크게 이것을 간섭하기는 강력하게 제압하기는 어렵다. 모광절의 목은 금마저도 힘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음양오행의 생극체와 관계에서는 금극목이 분명하니까 어느 정도의 통제는 금으로서 인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단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재성을 만약에 그냥 막 불러온다면 또 재성이라는 것도 재생관을 하는 또 관성을 도와주는 그런 또 간접적인 역할도 직접적인 역할, 간접적인 역할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를 불러온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도 연출되죠. 이것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또 경신신유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관성이 사주에 있는 상태에서는 재생관, 금생수를 해서 또 수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폐단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강한 인성을 흡수하는데 같은 화기가 좀 더 비겁이 와서 비겁과 인성 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 좋고 인성을 과잉 보조하는 관성을 제거하는 무기토 이 정화 입장에서는 식상이라고 하죠. 무기토가 와서 관성을 극제 기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대단히 좋은 어떤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답이 나온다. 운을 보니까 운에서 절묘하게도 19세를 지나면서 정사대운부터 사오미운으로 연결되고 묘하게 천간에서도 또 다른 어떤 금수의 기운이 오지 않고 무기토 식상이 오는 바람에 아주 3, 40대가 무기미대운이 49세까지 되겠네요. 구대운이니까 19, 29, 39, 49세까지 기미대운의 영향을 받는다. 사오미가 와서 화기를 북돋아주고 기미 천간에 오는 무기는 개수를 뭔가 기반시키고 극제화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왔다. 고로 해서 아직까지는 이 주인공이 관성으로 인한 폐해, 남자 배우자로 인한 피해는 아직 크게 보고 있는 현상을 못 느낍니다. 운이 조율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운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팔자만 보면 분명히 묘하게 목다 화식의 의미도 있고 또 수가 수생목을 더 강하게 하는 바람에 젖은 나무가 또 불씨를 살리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을목이 젖은 나무라서 정화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는 그런 맥락은 우리가 이해는 가나 우리가 모기불처럼 생나무를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연기만 나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단편적인 논리는 그렇지만 정화도 양이고 을묘월 춘절이죠. 중춘이죠. 봄도 따뜻한 양절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기가 양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힘이 있지. 선목을 만나서 불이 꺼지고 비가 와서 또 선목을 부추기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와서 완전히
물에 젖은 나무로서 불씨를 살리기 때문에 불이 꺼졌다. 이런 어설픈 그런 단순한 논리로 인명을 감명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물상적인 요인은 참고로서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실제 이 목생화의 생은 생이지 편인이라고 해서 얼목이라고 해서 정화를 꺼버리고 간목이라고 해서 정화를 무조건 살린다. 이런 논리는 초보자들이 공부할 적에 단순한 단편적인 이론으로서는 채택할 수 있고 물상적인 모양으로는 어느 일정 부분 채택이 되지만도 실제 음양과 오행의 생격저화에서는 무조건 목생화는 목생화의 그런 기본적인 논리가 더 합당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핵심적인 부분은 인다한데 또 그것을 생조하는 수생목으로 또 인성을 과하게 보조하는 관이 어떤 두려운 걱정스러운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해야지만 이 사주의 핵심적인 맥을 짚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단순하게 일주만 공부해서 정유일주, 원래 일주 60갑자 일주론 중에 정유일주 하면 상당히 복 있는 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팔자는 어디까지나 8자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그릇으로 운명을 논하는 것이지 일주다 월지다 요것만 가지고 뭔가 자꾸 운명을 평가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단편적인 논리에 불과하지 어떤 전체적으로 통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 어떤 부분적인 논리로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지만은도 그러나 사주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팔자의 짜깁기를 해서 하나의 그릇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울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비가 엇갈리는 게 다반사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